네, 여기에서는 공기덩어리의 세 가지 상태와 그리고 포화수증기압 그리고 이슬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증기 양에 따라서 구분되는 공기덩어리의 세 가지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기덩어리의 상태입니다. 자,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자, 수증기 양에 따라서 공기덩어리는요, 첫 번째 불포화 상태, 그리고 포화 상태, 네, 그리고 과포화 상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불포화 상태는요, 수증기가 공기덩어리에 적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포화 상태는요, 수증기가 공기덩어리에 가득 포함되어 있어서 수증기를 더 이상 포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 과포화 상태가 수증기가 너무 이제 공기덩어리에 넘치게 포함되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포화 상태에서의 수증기압을 포화수증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화수증기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화수증기압입니다. 자, 포화수증기압은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상태에서의 수증기 압력을 말해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압. 자, 우선 온도가 20도씨, 그리고 공기덩어리 압력이 1000헥토파스칼인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공기덩어리 내부에서는요, 공기덩어리 내부에는 수증기가 있고요, 수증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수증기가 아닌 일반 기체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20도씨에 의해서 이 수증기가 아닌 공기, 그러니까 자, 이거를 수증기가 아닌 기체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수증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요, 이 20도씨라고 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 그러니까 이 기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할 수 있고, 기체가 운동하면서 생기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이거 P라고 적을게요. P1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이 수증기, 그냥 P라고 적읍시다. 네. 자, P라고 적고, 그리고 이 수증기도 20도씨에 의한 온도 때문에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수증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압력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증기압이라고 합시다. 수증기압. 자, 그랬을 때요, 만약에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밀어내는 이 압력이 수증기압보다, 자, 다시 이 수증기압이요, 이 밀어내는 힘,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밀어내는 힘에 의한 압력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다면, 자, 수증기압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응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응결되는 상태가 뭐죠? 그렇죠, 과포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는 과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증기가 아닌 기체 압력이 수증기압보다 자, 그러니까 수증기압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 압력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다면, 자, 만약에 작다면요, 일단 수증기는
이 수증기는요, 이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죠. 바깥으로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수증기를 좀 더 이렇게 유입해서 압력을 높여야지만 나중에 수증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수증기를 안으로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자, 그게 뭐죠? 그렇죠.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불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기덩어리 안에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이게 미는 압력이 수증기압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다면. 자,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우선은 얘가 이렇게 미는 힘과 그리고 이 친구 수증기가 이렇게 미는 힘이 서로 같잖아요. 서로 같기 때문에 수증기는 공기덩어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수증기 하나를 이렇게 데려오고 온다면 수증기 압 자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나가기 직전에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나요? 그 상태가 뭐예요? 수증기가 공기덩어리에 가득 찬 상태. 그렇죠. 그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말하죠. 포화 상태라고 말하고요. 이 포화 상태의 수증기압이 바로 뭐예요? 포화 상태의 수증기압이 바로 포화 수증기압입니다. 즉, 이 포화 수증기압은요,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밀어내는 힘에 의한 압력과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0도세에서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밀어내는 힘이 5라고 한다면 이 포화 수증기의 압도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요. 만약에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봅시다.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30도씨로 높아진다고 해볼게요. 30도씨 높아지고 압력은 그대로 유지할게요. 1000헥토파스칼로. 그러면 일단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팽창하겠죠. 공기덩어리 팽창하고요. 그리고 공기덩어리 내부에는 여전히 수증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수증기가 아닌 기체들이 이렇게 30도씨에 의한 온도 때문에 운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P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P라고 하는 친구가 온도가 20도씨일 때 더 클까요? 아니면 30도씨일 때 더 클까요? 이 P는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이 20도씨라고 하는 온도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30도씨로 온도가 높아졌다면 공기덩어리 안에 있는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밀어내는 힘에 의한 압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20도씨에서 이 밀어내는 힘이 5, 그러니까 이 압력이 5였다면요, 30도씨에서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밀어내는 힘, 압력이 한 10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커졌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뭘 했어요? 이 압력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막 돌아다니면서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이 압력이 곧 뭐라 했어요?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밀면서 발생하는 이 압력이 10이 됐다는 소리는 포화 수증기압도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포화 수증기압도, 그렇죠, 10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압은 어떻게 되더라? 수증기압은 5에서 10으로, 그렇죠, 수증기압은 커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압은 커집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압력에 따른 포화 수증기압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압력에 따른 포화 수증기압. 이 압력은 공기덩어리 압력을 말하는 거고, 수증기압은 수증기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압력에 따른 포화 수증기압.
자,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온도가 20도씨, 그리고 압력이 1000헥토파스칼인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공기덩어리 안에는 마찬가지로 수증기들이 막 이렇게 20도씨인 온도에 의한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아닌 기체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20도씨의 에너지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이 20도씨에 의한 온도에 의해서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막 돌아다니면서 밀어내는 압력이 있었죠. 그 밀어내는 압력을 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밀어내는 압력이 5인 거죠. 5.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자, P가 5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P가 5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이 압력이 곧 포화수증기압이라고 했죠. 포화수증기압 같다고 했죠. 포화수증기압도 5입니다. 이때. 자, 그랬을 때 온도를 같게 유지하고요. 만약에 기압을 500헥토파스칼로 줄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공기덩어리를 커질 거고, 그리고 이 안에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20도씨에 의한 에너지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아닌 기체도 20도씨에 의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예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자, 이때는 온도가 서로 같잖아요. 온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때나 아래에 있는 이때나 얘가 가진 에너지는 같을 거라고요. 온도에 의한 에너지는 서로 같겠죠.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얘가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밀어내는 이 압력 또한, 밀어내는 압력 또한 서로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이렇게 밀어내는 이 압력이 20도씨일 때는 항상 이게 5라는 거죠. 500헥토파스칼로 압력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근데 얘가 포화수증기압이랑 같다 했잖아요. 그럼 포화수증기압도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압력이, 공기덩어리 압력이 1000에서 500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압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포화수증기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이렇게 같게 유지가 되면,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돌아다니는 힘도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이렇게 밀면서 발생하는 압력이 동일할 거고, 그때 이 압력과 동일한 힘으로 밀어낼 때의 수증기압이 포화수증기압이잖아요. 그래서 포화수증기압이 서로 같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는 공기덩어리 압력과 포화수증기압은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포화수증기압은 오로지 이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화수증기압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여기가 수증기압이라 할게요. 수증기압. 온도입니다. 자, 아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땠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압이 커졌죠? 5에서 10으로.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수증기압은 점차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커져요. 자, 이게 포화수증기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포화수증기압 곡선. 자, 그랬을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합시다. 자, A는요 지금 그러니까 포화수증기압 곡선에 해당되는 게 이게 전부 포화수증기압이잖아요. 이 온도에 해당되는 게. 자, 지금 포화수증기압보다 수증기압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불포화 상태, 공기덩어리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수증기압이랑 수증기압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 상태의 수증기압보다 더 넘어섰어요. 그러면 응결에서 방출되겠어? 그래서 C는요 지금 과포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수증기압 곡선 보는 법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슬점입니다. 자, 이슬점은 뭐냐면요, 공기덩어리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냉각시켰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즉, 이 포화 상태라는 게 뭐예요? 포화 상태? 수증기압과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슬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린 이 포화 수증기압 곡선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포화 수증기압은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은 증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A의 이슬점을 알고 싶어요. 이 A의 이슬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이 A에서 A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수증기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냉각시켰을 때 여기 이 포화 상태가 되는 이 온도가 A의 이슬점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수증기압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덩어리를 다시 이렇게 냉각시켰을 때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냉각시켰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이 온도가 더, 그렇죠, 높아졌음을 알 수 있죠. 자, 즉 이슬점은 수증기압이 큰 공기덩어리일수록 이슬점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A가 지금 A'보다 이슬점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A' 이슬점이 더 높잖아요. 근데 A'은 지금 수증기압도 더 크죠. 이걸 통해서 이슬점은 수증기압이 클수록 이슬점이 높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수증기량, 그러니까 수증기 질량이죠. 수증기량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압력이 만약에 같다면 수증기량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지만 압력이 서로 다르다면 수증기량이 높다 해서 반드시 이슬점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수증기량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덩어리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달라질 때 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포화 수증기압처럼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공기덩어리를 다시 한번 도입해봅시다.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온도가 30도씨, 그리고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도가 똑같고요. 그리고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합시다. 기압이 더 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공기덩어리가 지금 수증기압이 한 20헥토파스칼이고 그리고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압력만 낮아져서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팽창했어요. 공기덩어리 팽창하면 원래 이 정도 공간에 20헥토파스칼이라는 수증기를 더 채워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공간 자체가 더 넓어진 거예요. 공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덩어리 내부 압력 자체가 감소해요. 공기덩어리 내부 압력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수증기의 분압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헥토파스칼로 감소했다고 해볼게요.
자, 15헥토파스칼로 감소를 했는데 지금 포화 수증기압은 20헥토파스칼이잖아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5헥토파스칼을 더 추가적으로 데려와야겠죠. 수증기 5헥토파스칼을. 그래야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안에 수증기를 한 100개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00개일 때 20헥토파스칼이요. 그러니까 이땐 포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공기덩어리 압력이 이렇게 낮아져서 공기덩어리가 팽창하게 되면 수증기의 압력 또한 낮아지게 돼서 15헥토파스칼이 되고요. 이때는 100개 있어요. 100개 15헥토파스칼이 되고요. 포화 상태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5헥토파스칼을 추가적으로 한 50개라고 보고 50개, 이 50개에 해당되는 이 5헥토파스칼을 추가적으로 더 수증기를 데려와야지 비로소 30헥토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헥토파스칼은 이때 30헥토파스칼일 때는 수증기의 개수가요 150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량 자체가 압력이 감소할수록, 압력이 낮아질수록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수증기량은요, 포화 수증기량 자체는요, 공기덩어리의 압력이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큽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리면 우선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 이거 수증기량이에요. 자, 온도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때가 1000헥토파스칼일 때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500헥토파스칼로 진입하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같을 때, 자, 지금 온도가 30도씨로 같을 때 압력이 낮아질 경우에 포화 수증기량이 100개에서 150개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500헥토파스칼일 때는 포화 수증기압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위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500헥토파스칼일 때. 그래서 여러분, 수증기량이 같은 기체이더라도, 수증기량이 동일한 기체이더라도 1000헥토파스칼일 때는 이슬점이 여기잖아요? 이슬점이 여기인데요, 만약에 500헥토파스칼일 경우에는요, 이슬점이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나요? 이슬점이 변했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하더라도 공기덩어리 압력이 변하면 이슬점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게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이슬점이 낮아지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덩어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수증기량 자체는 변하지 않을 텐데 왜 이슬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수증기압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압이 낮아지죠? 근데 아까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압에서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높다고 했죠. 그리고 이슬점은요, 수증기압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공기덩어리 상승할 경우에는 공기덩어리 압력도 감소하고 공기덩어리 압력의 분압인 수증기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슬점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량은요, 수증기량 자체는 이렇게 일정한데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이 개형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헥토파스칼 더 높은 고도에서 이슬점이 더 낮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슬점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포화 수증기 압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이실점 같은 경우에는요, 수증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실점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수증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실점은 증가해요. 하지만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해서 무조건 이실점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증기량이 이렇게 일정해도 이실점은 이렇게 높아지거나 이실점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